자, 안녕하십니까.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일단은 1차도 준비를 하시는데 1차 시험도 중요하고, 그런다고 해서 2차 과목을 안 봐버리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감을 잃어버리니까 2차 공부하시면서 1차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 인수제한 농지와 인수제한 과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페이지 보면 하단에 인수제한 과수원이 있는데 주요 사항 정리해서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보험 가입 기준에서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보험 가입 기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금액으로 따질 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되는 품목이 있고, 또 100만 원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되는 품목,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67개 품목 중에서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인수 제한을 하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200만 원 미만일 때 보험 인수가 제한되는 품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원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품목이 4개가 있죠. 벽, 밀, 보리, 메밀. 이 4개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50만 원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있는 거고, 100만 원짜리는 거의가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인데, 여러분들 생산비 보장 밭작물 있었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 밭작물은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또 특정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 밭작물 3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메밀은 50만 원이었으니까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고추 빼고 브로콜리 빼고 메밀 뺀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전부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수확 감소 밭작물 중에서 동글동글한 거, 두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콩하고 팥, 그리고 옥수수 품목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수 품목은 전체가 2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거.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은 콩, 팥, 옥수수 빼고 나머지는 전부 200만 원 이상. 그리고 여기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가 2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는 품목은 온해시설과 버섯. 얘는 면적으로 규정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두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만 공부를 해 두고 나머지는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박스에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 놓고 적어 놓고 이 중에서
최소 보험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거, 100만 원 이상인 거, 200만 원 이상인 것을 골라서 적으시오 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나온다 그러면 5점 정도로. 자, 두 번째, 우리가 과수 품목에서는 나무의 수령을 가지고 인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인 경우에 최소 나무 수령이 몇 년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된다. 몇 년 이상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일단 적화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 네 가지 품목이 적화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인데 얘들도 나무 수령을 가지고 인수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와 단감, 떫은감, 감의 인수 제한 나무 수령이 달라요. 그래서 사과는 또 재배 방법에 따라서 사과가 밀식 재배냐, 반밀식 재배냐, 또는 일반 재배냐에 따라서 각각의 나무 수령이 달라. 밀식 재배는 우리가 1000제곱미터, 즉 300평 기준으로 125주 이상의 나무가 심어진 경우가 밀식 재배. 반밀식은 65주부터 124주까지. 일반 재배는 64주 미만이 심어진 걸 일반 재배 방법이라 그러는데 일단 밀식 재배는 3년, 반밀식 재배는 4년, 일반 재배는 5년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실 때 밀반입 3, 4, 5로 기억하시면 기억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배는 3년, 그리고 감은 5년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이랬어. 자, 두 번째, 복분자는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가소는 인수 제한이다 그랬네. 그러면 1년 이하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가수원이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2년부터 10년까지의 복분자 나무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다음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삭벌 3년차 이상, 그리고 삭벌하지 않은 가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삭벌이 뭐예요? 나무를 완전히 밑동까지 베버리고 다시 기르는 게 삭벌. 식묘는 새로 심은 거. 그래서 얘는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요. 삭벌 3년차 이상, 삭벌하지 않은 가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의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그러니까 오미자는 너무 나무가 오래되면 결실률이 좀 떨어진대. 그래서 얘들은 너무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인수를 받지 않으련다 하는 거, 이상이라는 것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가수원. 이게 4개가 있었죠.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3년 동안 참호에서 포복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어. 3년 동안 참호에서 포복했다.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는 가입연도,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가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자, 밑에 보시면 오디가 나오는데 가입연도 기준 4년 미만, 그리고 수확연도 기준
가입연도 기준 3년 미만, 수확연도 기준 4년 미만인 뽕나무는 인수 제한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가입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포도, 복숭아, 참달의 오디는 3년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4년짜리는 유자대추 무화과가 4년짜리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유대인 무사라, 유대인 무사다 그러면 기억이 쉽다 그랬어요. 4년 미만은 유자대추 무화과. 자, 다음에 감귤이 나오는데, 감귤은 우리가 보험 가입 대상 감귤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온주밀감류하고 망감류하고. 온주밀감은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일반 조그만 하는 동글동글한 밀감 있죠? 그게 온주밀감. 망감류는 천혜향이나 한라향이나 제주향이나 늦게 나오는 그런 게 망감류인데, 얘는 온주밀감이나 망감류 제식인 경우는 4년 미만. 그리고 망감류 고접인 경우 얘는 2년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자, 다음에 5년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게 있어요. 밤하고 매실하고 살구.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5년 동안 밤마실만 다녔다. 5년은 밤, 매실, 살구. 자, 다음에 자두. 자두는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6년 미만. 그 다음에 차가 있는데, 차는 과수 품목은 아니죠. 밭작물인데 차의 보험의 목적이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익년에 수확하는 해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미만이면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나무는 7년 미만. 그리고 마지막 호두. 호두가 가장 길어. 8년 미만. 그래서 농가에서 호두가 수익성이 좋아서 그걸 품종 재량을 하고 싶대요. 품종갱신을 하고 싶은데, 심어놓고 8년은 수입이 없잖아. 이러다 보니까 품종갱신을 못한다고 현장 가면 가끔 농민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호두가 제일 길다. 다음에 출현율을 가지고 인수 제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얘는 논작물하고 밭작물에 있는 건데, 출현율이 뭡니까? 출현율. 농지에 파종을 해서 이게 농지 밖으로 싹이 더 나오는 비율. 그게 출현율인데, 일단 출현율을 가지고 인수 제한하는 건 먼저 90% 미만일 때 출현율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즉 인수 제한되는 품목이 있어. 이게 콩, 감자, 옥수수. 저건 과거에 기출로 한번 나왔어요. 출현율이 90% 미만일 때 인수 제한되는 품목을 적으시오. 근데 그때 나올 때는 감자가 고랭지 감자하고 봄 감자만 출현율로 인수 제한을 했던 때, 가을 감자는 출현율에 대한 인수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감자, 모든 감자, 봄이든 가을이든 고랭지든 전부 출현율로 인수 제한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90%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건 콩, 감자, 옥수수. 85%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거 하나, 팥.
그리고 80%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는 건 두 개 있었죠. 밀하고 보리. 제가 생각할 때 출연율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5점으로. 자, 출연율 90% 미만인가 85% 미만일 때, 80% 미만일 때 인수 제한되는 품목들을 각각 적으시오. 충분히 5점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위에서 말했던 수령이나 얘들의 인수 제한은 가로넣기로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8회 때도 나왔고. 자,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로 인수 제한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 시험이, 우리 1과목 시험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죠. 숫자로 표기되는 것들은 그렇게 출제를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숫자로 나온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됐어요. 정리를 해봤으니까 일단 인수 제한 길이 높이라고 이름을 달아놓고, 포도의 비가림 시설의 폭이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리고 동고 높이가 3m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은 인수가 제한된다. 얘도 작년 8회 때 얘가 나왔나? 가로넣기로 3m가 가로넣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우리는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3m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만 외우다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현행 업무방법서에서 규정하는 비가림 시설의 최소 허용폭과 최대 허용폭에 대해서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엄청 헷갈리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가림 시설의 폭이 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든가, 즉 2.04부터 2.76m까지 이 폭의 범주에 들어와야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3m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폭이 2.85m부터 3.15m까지 허용 범위가 그런다는 이야기. 혹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2.4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15%, 3m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은데,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오미자는 주간거리,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간거리가 넓은 가수는 인수가 제한되게끔 되어 있고, 차는 깊은 전지로 인해서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에 가입 면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어. 보험 가입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차의 면적은 최소 가입 면적이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수심사를 나가보니까 이 중에서 300제곱미터가 너무 전지를 잘못해가지고 차나무의 높이가 25cm다. 그러면 얘를 가입면적에서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제외하게 되면 이 농지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까? 700이니까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농지 면적이 1500이다. 그러면 300을 제외하고 1200제곱미터만 보험 가입 면적으로 잡아주라는 이야기. 자, 마지막에 인삼은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된다 그랬어. 자, 우리가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가 9가지인데 뭐였죠?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이랬어. 이때 말하는 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농지에 물이 다량 유입되어 농지 상면이 최소 15cm 이상 물에 잠긴 상태가 침수라고 그랬어.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두둑 높이가 15cm가 안 된다면 보상하는 제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서 말하는 침수 규정 미만의 물이 잠겨도 침수 피해가 오겠네. 그래서 두둑 높이를 15cm 미만인 농지는 아예 인수가 안 된다 하는 거. 다음에 인수 제한 제식 밀도입니다. 제식 밀도는 최소한 그 농지에 어느 정도가 심어져 있고 어느 정도가 있는 게 적정하냐 하고 정해놓은 거. 그래서 제식 밀도는 10R 기준입니다. 즉 1000제곱미터 기준. 얘는 우리가 계량형법이 바뀌기 전으로 말하면 300평 기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거의가 10R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시골에 지금도 밭 한마지기 그러면 300평 그러죠. 노는 200평. 그래서 밭작물인 경우에 거의가 한마지기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10R 기준으로 많이 정해놔요. 그래서 인수제한 제식 밀도도 거의 1000제곱미터 10R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먼저 고추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고추는 고154 하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고154. 고추는 10R당 10R당 1500주 미만 4000주 초과인 농지는 인수를 제한한다 그랬어. 즉 고추는 300평에 얼마가 심어져 있어야 돼? 1500부터 4000주까지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추가 너무 빡빡이 심어져 있으면 이 바람길도 막고 이러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도 많고, 이래서 적정 제식지수가 1500주에서 4000주다. 자, 옥수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옥 135, 옥 246으로 기억하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옥수수는 1주 재배와 2주 재배가 있어. 일주 재배는 10R당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에요. 그런데 광주, 전남북, 제주 광주, 전남북, 제주는 10R당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면 인수 제한이라 그랬죠. 자, 2주 재배는 10R당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인 농지. 그래서 옥 135, 옥 246 하고 기억하시면 기억이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에 감자, 고구마인데 감자, 고구마는 같이 보게요. 감자하고 고구마는 10R당 4000주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감자 중에 고랭지 감자 있죠. 고랭지 감자의 재배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추운 지역에서 재배하니까 얘만 500주 봐주겠다. 그래서 고랭지 감자만
10아르당 3,500주 미만일 때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얘들은 10아르당 4,000주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된다. 양파는 2, 3, 4로 기억하시라 그랬어. 양 2, 3, 4. 양 2, 3, 4. 양파는 10아르당 23,000주 미만. (4만 주) 초과인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그랬죠. 다음에 대파가 나오는데 대파는 15,000주. 15,000주. 자, 그리고 마늘이 나오는데요. 마늘은 항상 기준이 3만 주라 그랬어. 여러분, 표준 출현 피해율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현 주수. 공식이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마늘의 모든 기준은 3만 주. 그래서 10아르당 제식 밀도도 마늘은 3만 주. 다음에 양배추인데 양배추는 아직도 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계량형법이 바뀌면서 평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졌어요. 한 평, 두 평 할 때. 근데 양배추는 지금도 평당 8구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 평은 약 3.3제곱미터가 한 평. 그래서 양배추는,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교재에 나온 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양배추는 평당 8구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 자, 다음에 콩인데, 콩은 또 묘하게 제곱미터 기준으로 표현을 해놨어. 적정 출현 개체수 미만인 농지에서 제곱미터당 10개체 미만일 때, 그때 인수 제한이다. 다만 제주 지역 산파인 경우 15개체. 얘들도 고치기는 편할 것 같아. 얘를 10하루로 고치면 10,000개체, 15,000개체 그러면 될 건데 아직 교재가 안 바뀌고 있어요. 자, 양배추는 평당 8구, 콩은 제곱미터당 10개체, 제주지역 산파인 경우는 15개체 미만이면 인수가 제한된다. 자, 밑에는 시설작물인데요. 수박 멜론 400, 참외 호박 600, 풋고추 1000, 오이 토마토 장미 파프리카 가지 1500, 무 배추 3000, 딸기 5000, 대파 백화 카네이션 15,000, 쪽파 18,000, 국화 3만, 상추 4만, 부추 62,500, 시금치 10만. 아직까지 시설작물 제식밀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언급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일반 품목의 제식밀도를 전부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대시설작물도 한번 보세요.